산불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면적 4분의 1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사망자 최소 25명, 실종 신고도 20여 건에 달하고 12,000채가 넘는 건물이 불탔습니다.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돌풍 센타에나가 불며 불은 계속 번지고 진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험화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폐허가 됐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망연자실, 할 말도 잃었습니다. 벌써 사망자가 24명입니다. 그런데 저기 한인타운에서 온 한국인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매캐한 연기와 그을음 냄새가 가득했고요. 어떤 건물 자체가 불에 탔다 이런 느낌보다는 도심 전체가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LA 대형 산불 현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73조 원의 피해를 남긴 최악의 재난 속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불이 나도 콘크리트 건물, 벽돌 건물이 많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는 유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목조 건물이 많다 보니까 아예 구조물 자체가 사라지고 바닥에 재만 널려 있고 잔해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20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봐온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MBC 방송국의 베테랑 특파원 마이클 브라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이 증언. 그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특히 아시아계를 혐오했다는 그가 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게 된 걸까요? 저는 MBC 방송의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평소처럼 뉴스룸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검토하던 그날, 제 인생을 바꿔놓을 특별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브라운, 지금 당장 필요해. 편집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출력된 속보가 들려 있었어요.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산불 보도라고 생각했죠.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은 흔한 일이니까요. 베테랑들 전부 현장에 있어. 자네가 가야겠네. 제가 입사 3년차 초보 기자라는 걸 아시면서도 편집장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저는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반대편으로 달아나고 있었죠. 마이크, 실시간 중계야. 어서 준비해. 본사의 지시가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피해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불길 앞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현재 대피 인원만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리포팅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가스관이 터졌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소방관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위험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돌아보니 한 아시아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취재 중이라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곧 2번째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정확히 예측했던 폭발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역 가스관은 전부 노후화됐어요. 화재가 번지는 순서도 예측할 수 있죠. 그제서야 그가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LA 소방본부 자문위원이자 한인회 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죠. 김준호 박사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불길은 단순한 산불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민낯을 보여줄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될지를.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목격하게 될 놀라운 광경들을요. 이제 막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LA의 가장 긴 밤이 될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왜 한인회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질문에 김준호 박사는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92년 LA 폭동을 아시나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인종 폭동 사태였죠. 그때 우리는 철저히 고립됐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찰도 소방서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그 이후 한인 사회는 어떤 재난이 와도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해요. 정기적인 재난 훈련은 물론 첨단 통신 장비까지 구비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그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미 대피소 설치를 시작했을 거예요. 음식과 담요, 응급 물품까지 준비돼 있죠.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MBC 특파원이시니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본사에 연락을 취한 뒤 저는 김 박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취재의 시작이 되었죠. 거대한 불길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희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죠. LA를 뒤덮은 거대한 불길 속에서 한인들은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준호 박사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인회관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이미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내부는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어요. 이쪽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군사작전실 같았어요. 벽면에는 LA 전역의 지도가 걸려 있었고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이건 대체 어떻게? 우리만의 시스템입니다. 한인 택시 기사들과 상인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어요. 베버리 힐스에서 약탈이 시작됐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준비해온 일처럼 모두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베버리 힐스까지 신경 쓰시는 거죠? 한인타운과는 거리가 꽤 먼데.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 제임스 맥도널드 경찰서장이 들이닥쳤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관할 구역에 개입하는 건가?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김 박사는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서장님, 우리는 그저 돕고 싶을 뿐입니다. 92년처럼 되면 안 되니까요. 92년? 그때는 당신들이 무장하고 난리를 피웠잖아. 서장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어요. 서장님, 이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인회 부회장이라는 캐롤 김이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태블릿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어요. 지난 6시간 동안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막아낸 약탈 시도만 23건, 구조한 주민이 156명, 제공된 긴급 구호품이 1000세트가 넘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장이 쏘아붙였습니다. 의미요? 캐롤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LA 경찰의 현재 대응 가능 인력은 전체 필요 인원의 35%에 불과했어요. 소방 인력은 더 심각했죠. 28%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92년의 악몽이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당신들 혹시 그때 우리가 도우지 않은 걸 복수하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믿을 수 없으니 전부 손 떼세요. 전부. 아닙니다. 정말 그저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거짓말 마세요. 우릴 도와 당신들이 얻는 게 뭡니까? 얻는 것이라니요. 그저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제발 진정하시고 이것 좀 봐주십시오.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한인회에서 준비한 비상대책 시스템이었어요. 드론을 통한 화재 감시, 실시간 범죄 신고 네트워크, 의료진 한라인까지. 마치 작은 도시 하나가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서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분노는 서서히 당혹감으로 바뀌어갔죠. 이런 걸 언제부터? 92년 직후부터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다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비상벨이 울렸어요. UCLA 의료센터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전기 가동이 중단됐답니다. 서장과 우리 모두의 시선이 상황실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UCLA 의료센터. 그곳에는 현재 중환자만 283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상 발전기가 있습니다. 캐롤이 말했어요. 서장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맥도널드 서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은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같이 갑시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당신들. 아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겠군요. 그렇게 우리는 UCLA 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편견이 존경심으로 천천히 바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UCLA 의료센터로 향하는 길은 마치 지옥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고 사방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앞에서는 한인회 긴급 구호팀의 차량이, 뒤에서는 맥도널드 서장의 경찰차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씨, 이거 보세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캐롤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UCLA 의료센터의 실시간 상황이었어요. 백업 전력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고 수술실 3곳이 가동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283명의 중환자 중 56명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전력이 완전히 끊기면 30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숫자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56개의 생명이었죠. 갑자기 무전이 울렸습니다. 정찰팀이 상황 보고합니다. 의료원 진입로가 모두 막혔습니다. 쓰러진 가로수와 버려진 차량들 때문에. 김 박사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B팀, C팀은 우회로를 찾아라. 어팀은 나와 함께 정문으로 간다.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많은 장비를 어떻게 운반하실 건가요? 진입로가 막혔다면.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헬리콥터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인의사협회 소속 민간 헬기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미 비상 연락망이 가동됐거든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준비성은 제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의료원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한인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있었어요. 개인 병원을 닫고 달려온 의사들, 간호사들, 심지어 의대생들까지. 우리끼리 연락망이 있어서. 한 젊은 의사가 수줍게 설명했습니다. SNS로 소식을 듣자마자 다들 오기 시작했어요. 발전기 설치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한인 전기 기술자들이 직접 나서서 작업을 진행했고 30분 만에 전력이 복구됐어요. 수술실에 불이 다시 켜지자 의료진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참에 아예 독립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요? 한 전기 기술자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비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그렇게 그들은 밤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들을 돌봤고 기술자들은 시스템을 개선했죠.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지친 의료진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고요. 맥도널드 서장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으니까요. 재난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때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어요. 불길이 의료원 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환자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하지만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곳을 지킬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겐 마지막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그들이 준비한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목격하게 됐습니다. 김 박사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D팀, E팀, 지금 투입하시오. 순간 의료원 주변에서 크고 작은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인 건설업체들의 대형 장비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어요. 굴삭기, 불도저, 심지어 레미콘 차량까지. 저게 다 뭡니까? 서장이 물었습니다. 방화벽을 만들 겁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요. 그들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의료원 주변에 인공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 레미콘 차량들은 즉석에서 시멘트를 타설했고 중장비들은 쉴 새 없이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산불 진화 기법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이런 방식으로 불길을 막곤 하거든요. LA에선 처음 시도해보는 거지만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대한 방화벽이 의료원을 감싸기 시작했고 불길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어요. 맥도널드 서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흐느끼며 김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간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UCLA 의료센터는 그렇게 살아남았고 283명의 생명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진정한 저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CNN, CBS, FOX 뉴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방송사가 UCLA 의료센터의 기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들이 만든 임시 방화벽은 미국 재난 방재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로 기록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침 뉴스에서 한 앵커가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기술을 써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브라운 씨, 우리 본부에 가보시겠어요? 캐롤이 제안했습니다. 한인회관이 아닌 다른 장소였어요. 도착한 곳은 LA 외곽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곳이 우리의 재난 통제센터입니다. 마치 나사 통제실 같았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AI가 화재 진행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실제로 눈앞에서 본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드론을 통한 실시간 화재 감시, AI 기반 확산 예측, 주민 긴급 알림 시스템까지. 심지어 소방관들의 생체 신호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미국 소방 당국의 시스템은 솔직히 구식입니다. 맥도널드 서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무전기로 소통하고 있는데 여긴 이미 미래에 와 있네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한인 커뮤니티의 자체 기술로 구축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다 이민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재능 기부로 만들어주셨죠. 그때 새로운 알림이 울렸습니다. 베버리 힐스 쪽에서 새로운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김 박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건물 뒤편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저게 뭡니까? 제가 묻자 캐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기술이에요. K방제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그것은 LA 산불 대응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되죠. 건물 뒤편에서 나타난 것은 특수 개조된 소방 차량들이었습니다. 일반 소방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한국 특수 소방 차량을 개조한 겁니다. 일반 소방차보다 물 분사력이 4배 강하고 특수 소화약제도 사용할 수 있죠. 한국 소방청과 기업들이 공동 개발한 최신 기술이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들여오신 거죠?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LA 소방본부에서는 예산 문제로 도입을 포기했지만 우리 교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차량들이 출동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이 관제실로 전송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건 한국의 AI 기술입니다. 화면에는 불길의 온도와 바람의 방향까지 분석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미국은 아직도 경험에 의존하는데 맥도널드 서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군요. 특수 소방차들이 베버리 힐스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력한 수압과 특수 소화약제의 조합으로 불길이 눈에 띄게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K방제의 힘입니다. 김 박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실의 모니터들은 계속해서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진화 효율성 82%, 대응 속도 3배 향상, 인명 피해 제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첨단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CNN 속보가 들어왔어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베버리 힐스의 화재가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들이 도입한 특수 소방 시스템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맥도널드 서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됐는지. 기술의 힘이었군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이제 없었어요. 그곳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었고, 이번 사태는 그저 그 사실을 확인시켜준 계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을 한인들이 자비로 준비했다는 사실이요.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닌 LA 시민 모두를 위해 이 엄청난 투자를 해왔던 겁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LA의 진정한 영웅으로요. 베버리 힐스의 화재 진압 성공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악관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활약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K방제 시스템의 도입을 전국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임시 대피소였어요. 200여 명의 이재민들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마치 작은 호텔 같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MBC 기자님이세요. 김 박사가 저를 소개하자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50년간 모아온 가보가 다 불탔어요.
하지만 이분들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대피소 한쪽에서는 의사들이 무료 진료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임시학교까지 운영되고 있었죠. 우리도 처음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캐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92년 LA 폭동 때는 우리도 피해자였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가게를 잃었고 평생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그때 우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약자로 머물지 말자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LA 폭동 이후 한인 사회는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해요.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죠. 더 큰 집, 더 좋은 차.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인들의 역사였습니다. 처음 이민 왔을 때의 가난했던 시절부터 하나둘 가게를 열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커뮤니티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제 우리 2세들은 나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실리콘밸리의 CEO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절대 뿌리를 잊지 않아요. 주말이면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죠.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구글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한다는 데이빗 김이었어요. 제가 이 재난 관리 시스템에 AI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겪은 고통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뛰어넘은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공존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시스템을 미국 사회에 나누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나라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지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부심과 사명감이 빛나고 있었죠. 바깥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한인들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이제는 LA 전체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에서 잿빛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겐 한국의 기술과 한인들의 헌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제 기사의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LA의 하늘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한인들이 만들어낸 기적 덕분일 것이다. 기사를 쓰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메리 윌슨이라는 분이었어요. 저는 원래 아시아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특히 LA 폭동 때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옥상에서 총을 들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들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그리고 그 후로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는지도요. 그녀의 손자는 지금 임시학교에서 한인 대학생들에게 수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런 게 진정한 미국의 모습 아닐까요? 서로 돕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본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한 소수 민족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대피소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한쪽에서는 K-팝 댄스를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한창이었죠. 재난 속에서도 문화는 계속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씨. 캐롤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은 더 큰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LA 역사상 가장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LA 전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인들의 마지막 카드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김 박사가 공항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활주로에는 대형 수송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첨단 소방 장비입니다. 우리가 요청했죠. 모두 한국의 최첨단 방제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캐롤이 설명했어요. 놀라운 것은 장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특수소방대원들도 함께 왔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전문가들이었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통제실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널드 서장이 감탄했습니다. 아니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이런 수준까지 와 있었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LA 산불은 급속도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장비들과 전문가들의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한 번에 6,000리터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이 헬기는 기존 소방 헬기의 3배에 달하는 용량이었어요. 더군다나 AI 시스템으로 최적의 살수 지점을 계산해 물을 뿌리니 진화 효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직 연구 중인 장비지만 상황이 급한 만큼 사용을 결심했다는데 그 능력은 이미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써온 방식은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CNN 앵커가 생방송에서 말했어요. 왜 한국이 전 세계 재난 관리 시스템의 표준이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 뒤처져 있었네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을 끌어안으며 위로했어요. 첨단 장비를 다루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서로를 위해 한마음이 된 사람들의 마음이죠. 한인 커뮤니티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잡히자 이번에는 복구에 앞장섰어요. 건설업체들은 무상으로 장비를 제공했고 의료진들은 계속해서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브라운 씨. 캐롤이 제게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해내신 진짜 이유가 뭔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미국인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늘도 LA의 하늘은 맑습니다. 산불의 흔적은 점점 지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인들이 보여준 희망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기술이나 장비가 아닌 서로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본 LA 산불 현장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기술의 힘과 인간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들. 저는 이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LA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해준 영웅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이클 브라운 씨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난의 순간, 우리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모습에 저 역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K문화를 넘어 K정신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꼭 들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